저는 매일 아침 견과류를 한 줍씩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피곤하고 얼굴도 붓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처럼 계속하시면요, 신장이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없지만 마우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은 변화 몇 가지만으로도 제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솔직하게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것들 중 일부가 사실은 매일 조금씩 몸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신 분들의 경우 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실수들이 쌓여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몇 분만이라도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셔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자신의 상태에 대해 더 깊이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읽고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익숙하지만 완전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견과류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장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신장을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왜 자신의 몸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패스트푸드를 먹지도 않았고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으며 뚜렷한 나쁜 습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연세 많은 남성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한 줌의 견과류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스스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분의 신장은 이미 가볍지 않은 수준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건강하게 먹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몸, 특히 신장은 매우 정교한 필터처럼 작동합니다. 젊을 때는 이 필터가 많은 노폐물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흔 이후에는 매년 신장 기능이 조금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누적되면 예순을 넘었을 때 신장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신장은 뚜렷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느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단계에 이르러서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미 지나쳤을 수도 있는 아주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들거나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아졌다고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신장이 보내고 있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먹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반드시 어르신에게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견과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견과류는 영양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일 견과류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드신다면 이 부분을 꼭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 첫 번째 견과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흔히 매우 건강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상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아몬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단단한 결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체는 신장에 쌓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물질들을 몸이 잘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은 크게 감소합니다. 몸의 수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러한 결정체는 완전히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지만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즉시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구조를 서서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변화가 일어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매일 아몬드를 드셔온 한 연세 많은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여러 개의 작은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 역시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놀랐던 점은 자신이 좋다고 믿어온 습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해야 할 여러 견과류 중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아몬드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분들은 이미 많은 자료를 읽었고 아몬드가 심혈관에 좋고 뼈에 좋으며 심지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이점들은 대부분 아직 젊고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몸이 노화 단계에 들어서면 특히 60 이후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지 여부입니다. 아몬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추억과 연결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았던 저녁 시간과도 이어져 있는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 견과류입니다. 바로 땅콩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서 짠 음식을 드시지 않고 가공식품도 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면 매일 한 줌의 볶은 땅콩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실 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땅콩은 단순한 음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항상 경고드리는 것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은 육안으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볶거나 조리해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눅눅하거나 약간 쓴맛이 나는 땅콩을 아까워서 그냥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독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간접적으로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몸에서는 이것이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여과 능력이 이미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독소가 축적되면서 시간이 지나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매일 땅콩을 드셔온 한 어르신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그 원인 중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불필요한 물질을 과도하게 처리해 온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땅콩은 소금에 볶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은 어르신들의 신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고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그 압력이 신장 내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고 여과 기능이 점차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자신은 싱겁게 먹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땅콩과 같은 작은 음식에서 들어오는 소금이 매일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요소가 있습니다. 땅콩에는 칼륨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칼륨이 혈액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일 땅콩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특히 소금이 들어간 볶은 땅콩이라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몸에 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실 수 있는 종류입니다. 흔히 슈퍼푸드라고 광고되며 소량으로 먹으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입니다. 바로 브라질 너트입니다. 저는 이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시기 시작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드시기도 하고 더 쉽게 섭취하기 위해 갈아서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셀레늄은 몸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극히 적은 양만 필요합니다. 필요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해로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알만으로도 안전 기준을 넘어설 수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그 위험이 더 큽니다. 체내 셀레늄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세포 수준에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 세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브라질 너트를 드시기 시작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소변 상태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더 빠르게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브라질 너트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견과류에는 셀레늄뿐만 아니라 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에 축적되어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 문제와 함께 골다공증을 동시에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견과류를 매일 드시고 계시다면, 특히 한두 알 이상 드신다면 이제는 멈추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견과류는 모든 경우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된 몸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견과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에 맞는 종류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견과류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신장이 더 편안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여러분께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음식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선택할 줄 안다면 여전히 신장이 더 편안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일부 저하된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견과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항상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호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유행하는 음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관찰해 온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탄력을 잃게 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라고 불리는 식물성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는 곧 신장이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혈압이 불안정했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태는 신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하고 매일 소량의 호두를 추가한 이후 몇 달 뒤 검사 결과 상태가 더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를 드실 때 약간 쓴맛이 난다는 이유로 얇은 겉껍질을 제거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껍질에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버리신다면 이 견과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호두는 신선한 것을 드셔야 합니다. 오래 보관된 것은 산화되어 몸에 더 이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쪽 기준으로 4개에서 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박씨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드셔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가치를 크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은 혈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안정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호박씨에는 다른 일부 견과류처럼 칼륨이나 인이 과도하게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를 앓고 계셨고 그 영향이 신장에까지 미치기 시작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견과류를 호박씨로 바꾸신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검사 결과 염증 관련 지표가 더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숫자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진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호박씨는 반드시 무염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만약 소금이 첨가된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나트륨으로 인해 기대하시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작은 한 줌, 약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께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마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식품에 익숙하지 않거나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점차 느려집니다. 그로 인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신장은 불필요한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마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들어가면 젤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노폐물을 붙잡고 소화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변비로 고생하시던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씨를 올바르게 사용하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신장 관련 지표도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씨는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기 전에 반드시 잘게 갈아야 합니다. 그대로 섭취하면 몸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물을 함께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시 돌아보시면 중요한 차이는 견과류를 먹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고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조정만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런 모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럽게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좋은 음식을 먹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믿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이론은 잘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막상 매일의 식사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삶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루 중 3가지 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식사 후에 소량의 호두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쪽 기준으로 4개에서 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얇은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몸이 영양을 더 잘 흡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섭취한 성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하고 싶으시다면 갈아 놓은 아마씨를 음식에 소량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죽 위에 뿌리거나 평소 드시던 음식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충분한 물을 함께 드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후에는 많은 분들이 약간 허기지거나 피로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작은 한 줌의 호박씨를 드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게 조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이 없는 것을 선택하시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호박씨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혈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잠들기 전에 아몬드, 땅콩, 브라질 너트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몸의 활동이 낮보다 활발하지 않습니다. 신장 또한 여분의 물질을 처리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섭취하는 음식은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작은 습관만 줄이셔도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몬드를 호두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땅콩을 호박씨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일 식사에 아마씨를 조금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즉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아주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신호들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많은 분들에게서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니라 그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몸을 억지로 이끌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점점 자신과 함께 움직여준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을 줄여준다면 더 나은 상태로 기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면 아직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엌을 열어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몸에 맞는 선택인지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으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읽고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날들을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